이게 지금 파열이 됐구나. 그리고, 이 파열은 상당히 오래됐고 좀 심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또 우리가 구분을까지 사실은 해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초음파가 MRI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MRI는, 그거 찍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이제 큰 드럼통 같은 거 이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돌면서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MRI는 이제 360도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컴퓨터에서 그 단층으로 촬영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전부 복원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초음파는 그게 아니죠. 한 방향에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갖다가 이제 통해서 이제 초음파 비밀이 뚫고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에코라고 부르는데 그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런 신호들을 갖다가 역시 컴퓨터에서 잡아야 하는 건데, 이거는 한 방향에서만 가지 모든 방향에서 이제 돌면서 이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 쪽에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초음파를 볼 수가 없거든요. 초음파는 피부를 통과해서 지방과 근육과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제 지나가면서 점점 어떤 왜곡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거일수록 정확도가 감소해 버려요. 잘 보이지도 않고.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 위쪽에 피부랑 가까운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초음파로 잘 보여요. 그런데 저 밑에, 자, 뼈하고 가까운 이제 이런 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서 이미 이제 왜곡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한계점이죠. 그 초음파가 옛날에 비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이제 해상도가 올라가고 우수해진 거는 맞지만은 그 장비가 얼만큼 이렇게 우수해진다고 하더라도 방식 자체가 어떤 이제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MRI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초음파에는 있죠. 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력한 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초음파를 갖다 이제 끌고 들어오려고 이제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뭐 논문에서는 이제 민감도, 뭐 특이도, 뭐 이제 뭐 오즈 레이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그 숫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는데, 자그마치 한 261개 정도의 연구들을 갖다 이제 메타 분석을 이제 한 거예요. 자, 민감도는 이거는 파열이 아니야 라고 했으면 그건 진짜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별 검사라고 하려고 그러면 위 음성이 적어야 되거든요. 이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파열이면 그거는 환자를 그냥 집에 돌려보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사를 이제 해보니까 이 메타 분석 조사상으로는 오히려 초음파가 민감도보다 특이도가 더 높은 걸로 나오게 된 거예요. 저기 이제 평균적으로 봐서 민감도가 73.7%, 그 다음에 특이도가 80.8%, 뭐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둘 다 되게 이제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2009년 이전까지는 뭐 67%, 17% 이랬는데 2010년 이후서부터는 또 이제 기계가 많이 또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민감도는 79.5%, 80%에 거의 수렴하게 됐고, 이제 특이도가 90.3%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둘 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초음파의 민감도, 특이도가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이도가 높다. 이 얘기는 이게 오히려 확진 검사로서 더 크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별 검사, 이제 선별 검사로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달리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79.5%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FDA 패널 미팅에서도 이제 뭐 재작년에 이미 그랬었지만은 여기에 저자도 사실 초음파 검사가 유형 보형물의 파열에 있어가지고서는 진단의 정확도에 있어가지고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내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죠. 어쨌든 이제 초음파의 특이도가 이제 매우 높게 나왔다고 하는 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위 양성이 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초음파상 이거 파열에 의심되는데? 라고 했으면 그건 진짜 파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음파상으로 이거 정상이에요, 파열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일로 해가지고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파열일 가능성, 자,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모든 검사는 100% 이제 정확할 수는 사실은 없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검사가 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도 뭐 초음파 뭐 이 정도면은 이 논문에서 이제 본 거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유럽에서는 아직도 증상이 없는 환자를 이렇게 이제 선별 검사를 해서 환자를 자꾸 이제 불안하게 하고 겁주고 또 쓸데없는 돈을 쓰게 이제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제 파열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좀 충격을 좀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정도가 조금 있어요. 파열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아주 약간의 파열이 있어가지고 누수도 별로 없고 그냥 약간만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몇 년이 지났다, 자, 그 상태로 파열하는 거 알고 몇 년이 지나면은 젤이 점점 더 많이 새어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해졌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젤이 오랫동안 이제 피막 벽하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면 피막 벽에 그 젤이 자꾸만 침착이 되게 되죠. 그 침착이 되다가 얘네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거는 이제 피막 외 파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젤이 피막을 넘어가면은 림프 순환에 포함될 수가 있고, 림프를 타고 돌다가 뭐 겨드랑이나 이런 데서 걸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사실은 이제 전신적인 문제는 없어요. 무슨 병에 걸리거나 뭐 어떤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실리콘 젤이 국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뭐 만져지고 또 뭐 겨드랑이 같은 데서 이상하게 만져지는데 그게 실리콘이래, 그 유방에서 나온 거래, 뭐 이제 이런 거. 자, 그게 뭐 모유수에 영향을 주느냐? 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모유수유하고는 사실상 상관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신적인 영향은 사실은 없는 거죠.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유방 보형물의 파열. 자, 이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정도로 심각한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사실상 없어요. 아주 국소적인 문제거든요. 단지 그거를 방치하는 기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은 일이 더 많아져요. 그 제거 수술을 갖다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파열이다 라고 진단이 나와서 경우 제거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오래된 파열은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죠. 피막 싹 걷어내야 되고, 피막 주변의 조직들도 또 이제 걷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림프를 걷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겨드랑이까지 수술이 확장될 수도 있겠죠. 아주 오래되고 운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대부분의 파열은 그냥 그 속 안에서만 이제 있는 파열이에요. 그래서 뭐 피막도 사실 다 정상적이고 침착도 별로 안 됐고, 이런 경우가 거의 뭐 9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초음파 말고 이제 우리가 그 건강 검진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유방암 선별 검사 하다 보면은 맘모그램이라고 하는 거 하게 되죠. 이제 눌러가지고 엑스레이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자, 맘모그램으로는 그러면은 초음파 보형물 파열을 갖다가 이제 진단할 수가 없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걸로는 못 봐요. 자, 맘모그램으로는 보형물 파열을 확인 못하고 초음파 혹은 MRI. 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논문은 어쨌든 이제 브라질에서, 이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쓴 논문이 아니라, 뭐 이제 영상, 뭐 이제 그쪽 갖다 이제 보시는, 학자들이 이제 쓴 논문이기는 한데, 상당히 복잡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 결론은 이제 초음파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임상적으로 초음파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지만은,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적어도 5년, 6년 지나간 그런 상황에서 이 보형물이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별을 하기 위한 그 파열에 대한 어떤 이제 선별 검사를 한번 병원에다 좀 의뢰를 하실 필요가 사실은 좀 있죠. 왜냐하면은 더 방치되고 오래된 파열은 재수를 갖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많은 시간과 어떤 비용 또는 어떤 이제 조직의 트라우마, 자, 이런 거 갖다가 더 확대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